안녕하세요. 부모학개론 김민서입니다. 오늘은 부모학개론 첫 번째 시간으로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어머님들, 아버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무엇일까요? 부모는 일단 가정의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 안에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데 가족 안에 우리는 가족 체계라고 해요. 부모의 체계가 있고 아이들 체계가 있어요. 근데 부모의 체계와 아이들의 체계를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체계가 없이 막 같이 친구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일단 한 팀을 이루고 같은 생각, 같은 방식으로 한 팀이 되어서 아이들을 끌어가는 이게 가장 좋은 가족 체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아이들을 끌어가는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역할을 하시는 거냐면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물리적인 역할, 두 번째 정서적인 역할, 세 번째 교육적인 역할입니다. 근데 이게 좀 직장에서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사장님이 계시죠? 직장의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적절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급여를 주셔요. 근데 그게 물리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원이나 빵꾸나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올해 이번 달 매출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빚을 내더라도 그것들을 급여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야 직원들이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물리적인 역할,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이 정서적인 역할인데요. 돈만 받는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팀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는 이런 정서적인 역할, 팀워크를 좋게 해주시는 역할, 이런 것들이 팀의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정서적인 역할. 세 번째는 교육적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정서적인 역할까지만 해도 좋은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하지만 훌륭한 조직들은 이 세 번째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교육적인 역할. 그래서 리더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설득하는 작업들, 그거를 조직원들에게 녹여내는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업무를 지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서 한 팀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이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요, 그 조직의 리더에게는 권위가 생기게 돼 있어요. 권위. 우리가 권위와 권위적인 것은 굉장히 다른데요. 권위적인 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박정희 시대, 그러니까 억압적으로 했을 때, 눌렀을 때 그 조직원들이 그 리더의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싫어하죠. 엄마 아빠가 그런 식으로 하신다라고, 난 이거 엄마가 하라는데 왜 안 해? 아빠가 하라면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엄마랑 아빠랑 아이들은 관계가만 상하고요, 멀어져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앞에서만 내내 하고 속 얘기를 드러내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펼쳐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돼요. 권위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자발적으로 그 리더의 이야기들에 동의가 되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르고자 하는 것. 내가 저 말을 따르면은 내가 왠지 잘 될 것 같아. 이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걸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권위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가지셔야 되는 건 권위예요. 그래서 친구 같은 부모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신데, 친구 같은 부모님은 좋지만 친구가 되셔는 안 된다는 거. 아이들은 작고 미약하고 너무나 배울 것들이 많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뭔가 부모님의 말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따라가면 잘 된다라는, 그게 안전한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안심이 되어야 안정감 있게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거기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랑 똑같다, 나랑 똑같다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이 행동하고 내가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그냥 친구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의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아이들은 불안해져요.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안정감을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게 조직에서 이제 물리적 역할, 교육적 역할, 정서적 역할, 교육적 역할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조직은 굉장히 훌륭한 조직으로 이제 성과들을 달성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가정으로 대입을 해보면요. 첫 번째 물리적 역할은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학교를 보내시고 뭐 학원을 보내시고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위험한 환경에서 뭐 보호를 해주시고 빨래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 그런 물리적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이게 기본적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이게 부모 역할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많은데,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꼭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게 돼요. 이거는 정말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해준다고 해서 나에게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학원을 보내준다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좋은 부모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좀 드물어요. 두 번째까지 되면은 좋은 부모 소리를 들어요. 두 번째는 정서적 역할이죠. 애정과 관심을 충분히 주시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서 자존감, 안정감, 그리고 가족끼리의 끈끈한 유대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빠 좋은 엄마 아빠야 라고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정서적 역할. 근데 세 번째까지 되신다, 교육적 역할까지 되신다 그러면 훌륭한 가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시는 거죠. 교육적 역할은 흔히 지식에 대한 어떤 학원을 보내고 어떤 학교를 보내고 로드맵을 짜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학습 매니저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부모의 역할, 부모의 교육적 역할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데 가치를 두고 삶의 방식들을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커요. 가치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오죠.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이 일단 청소년기까지 생기게 되는데, 그 시기까지 부모님의 이런 가치관 형성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 시대에는 논어, 맹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가치관들을 아이들이 형성해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 교육은 학원에서도 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온전히 하셔야 되는 역할. 근데 이것들을 부모님이 놓치시고 지식적인 것에만 하신다라고 하면요, 나중에 어떤 성취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모래 위에 집짓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성과를 내려다가 그것들이 발각돼서 무너지기도 하고, 연예인들 보시면 마약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이 아이가 삶을 살아갈 것이냐, 가치관에 대한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것들을 행하는 것은 말로도 될 수 있고 부모님의 삶을 본보기 삼아서 아이들이 가져가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사고력이라던가 그리고 논리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집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 교육을 학원에서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삶의 순간순간들에 그 문제를 아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해결해 보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이런 것들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하나씩 배워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의 요소, 가장 중요한 행복의 키가 되는 거는 사실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 건지, 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건지,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즐거운 분위기를 나눌 수 있는 건지, 이런 공존에 대한 거, 서로에 대한 배려에 대한 거, 이것들을 가정에서 다루어 주시면요,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버팀목이 되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를 잘 배운 친구들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우리가 협업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시대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일을 하고 내가 그냥 1등하고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을 가고 거기서 행복이 절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내가 이 사람들과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냐, 사회성에 대한 부분 당연히 가정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삶의 지혜들, 그리고 내 한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부모님의 교육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모의 세 가지 역할은 순차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이에게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꼰대 소리를 듣게 되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것들, 또 밥을 해주고 이런 물리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막 사랑만 해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물리적인 역할이 기본적으로 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상태에서 사랑과 관심, 인정과 칭찬,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래야 그때 이제 교육적인 역할이 의미가 있어지겠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나한테 너 왜 이렇게 안 하니, 저렇게 해야지 라고 말을 하면요, 뭐래? 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관계들을 먼저 단단히 만들어 주시는 게 교육적인 역할을 하기 전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훈육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처음에 마음 읽기부터 해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의 감정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이해한다 라는 그런 공감의 시간이 훈육에 있어서 뭔가를 가르쳐 주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이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하튼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어머님들께서 수행을 해주시는데, 이거를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되게 힘들고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난 이렇게 또 해야 돼, 아이 앞에서 이런 것들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텐데,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지금 에너지가 없어 라고 하면은 여기 1단계까지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내가 좀 여력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정서적인 역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봐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면 어머님의 에너지는 더 안 좋아지고요. 그 에너지가 아이들에게 전도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더 불안해져요. 하여튼 이상적으로 부모의 역할은 이렇게가 있다라는 거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역할, 정서적인 역할, 교육적인 역할을 해주실 때 부모님께는 권위라는 것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아이들의 장래 직업은 스스로 결정해 가게 될 거고요.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라는 걸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틀 안에 가둬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자꾸 끌어가려고 하시면 나를 넘어서는 아이는 나오지 않아요. 이 시대의 훌륭한 리더, 빛과 소금, 위인들로 자라날 거예요. 이런 우리 친구들의 성장 과정을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부부가 육아 가치관,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 좀 합의하시는 시간들을 통해서 부부 체계라는 좀 합의된 틀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약간 경계를 두시고 언제나 같은 내용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부부는 한 팀으로서 세 가지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가 물리적인 역할, 두 번째가 정서적인 역할, 세 번째가 교육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차적으로 확장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요것만 하시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렇게 이런 역할들이 이루어질 때 부모님한테는 권위가 생길 거고요. 아이가 안정감 있게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면서 훌륭하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발산하고 확장시킬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조금 개괄적인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